자, 여러분 오게 되시고 반갑습니다. 예, 교재는 그 문제집 여러분 193페이지입니다. 문제집 193페이지 02 소득세입니다. 우리가 핵심 요약 강의 5월 강의를 요약집으로 하고 있는데 요약집을 배우고 그 진도에 맞춰서 단원별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5월 달은 그 요약집부터 우리가 진도가 요약집인데 그 진도를 양도소득세부터 했잖아요. 소득세부터 했기 때문에 문제집도 소득세, 양도소득세부터 진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요약집도 병행하면서 들으셔야 되고 문제집만 그 혹시 모르신 분이 계시면 꼭 그 핵심 요약 강의를 그 이론 강의를 듣고 요 문제집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하셔야지 효과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뭐 이걸 7, 8월 달에 우리가 한다 그러면은 요약집을 그 5, 6월 달에 강의를 요약집으로 하고 그 다음에 7월 달, 8월 달에 이제 문제집 강의를 한다 그러면 요 5, 6월 달에 공부한 요약집을 빠르게 한번 훑어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오후 특강호에서 이제 오후에 문제집만 이렇게 강의하는 이런 경우에는 저 정규 수업 시간에 이제 앞에 오전에 요약집을 강의했기 때문에 요약집을 자세히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제 요게 문제집을 바로 확인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론 강의는 요약집은 보지 않고 필요할 때만 요약집을 보고 그 다음에 문제집으로 바로 보겠습니다. 문제집으로. 그리고 문제집에 또 해설 강의 하면서 또 핵심 요약도 돼 있는 것은 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또 필요한 것은 요약집을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문제집 193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문제집 193페이지고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양도소득세를 이제 공부하기 전에 소득세 총설적인 얘기, 총칙적인 얘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 문제집 1번 01번 테마 소득세 총칙이요. 자, 얘는 뭐 우리가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칙은 1번 테마는 이제 별 표시하지 않고 여러분들 자 보는데 일단 1번 문제부터 한번 봅니다. 1번 문제는 뭐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다음은 소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러는데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요. 자, 바로 정답 지문 그 한번 보겠습니다. 4번 지문 보니까 1번 문제 4번 지문을 보니까요. 소득세법은 소득 개념으로 포괄주의를 시행하고 있다는데 이거 중요한 거 아니고요. 이거 참고적으로 한번 알아보세요. 소득세는 열거주의 과세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주요 세금들은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다 열거주의 과세예요. 법에 열거된 것을 취득했을 때만, 법에 열거된 것을 보유할 때만, 법에 열거된 것을 양도했을 때만 과세되고 소득세도 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그래서 열거주의 과세하는 거지 포괄주의 채택하고 있다 틀렸습니다. 포괄주의는 법의 규정이 없어도 과세할 수 있다는 건데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 포괄주의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자, 그래서 열거주의 과세한다.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2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문제 보시니까 다음은 소득세법상 납세무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소득세법상 납세무자는 개인이죠, 여러분. 소득세는 당연히 개인이고요. 2번 보니까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년 이상 거주를 둔 개인을 말한다. X입니다, 여러분. 이게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거주자다 그러면 국내, 우리나라 항상 소득세에서 국내가 우리나라를 얘기합니다. 국내에 주소가 있다 그러면 거주자고 주소 없더라도 183일 이상 거주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 이상 틀렸습니다. 183일 이상 거주둔 개인이고요. 3번 지문도 계속 볼게요. 우리가 참고적으로 이 문제를 통해서 요약집에는 없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알아주세요. 기본서에는 있는 건데 요약집에는 뺀 내용인데 3번 지문 편하게 한번 봅니다. 주소라는 것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지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에 따라 주소를 두고 있는지를 판정합니다. 동그라미 4번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간주예요. 이런 것들 한번 눈에 익혀둡니다. 요약집에는 없지만 이런 것들. 5번입니다. 거주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소득에도 납세를 진다. 그렇죠, 여러분? 그 거주자라면 국내 국외 소득 다 과세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미녀들의 수사에 나왔던 따루, 자밀라 막 얘기됐잖아요.
그 자밀라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소득 발생했을 때 얘기입니다.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상 소득 중에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우즈베키스탄에서 만약에 자밀라가 소득이 발생했다. 원칙으로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다만 근데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 소득이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 과세기간 종료일 전 10년 내 기간 동안에 5년 이하의 주소고수 중 외국인 거주자가 우즈베키스탄에서 만약에 이 외국인 거주자가 국외에서 자밀라가 소득이 발생했다. 원적으로 이 국외 소득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5년 이하의 주소고수 중 외국인 거주자. 자, 그랬을 때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 소득이 지급되거나 우리나라 국내로 송금된 이런 경우에만 이 국외 발생 소득에 대해서 자, 이 외국인 거주자는 납세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거 우리나라 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한번 눈에 켜두시고 정답은 하여튼 뭐 쉬웠습니다. 2번이고요. 넘어갑니다. 194페이지에 그래서 해설에 보면은 요 해설 내용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두셔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해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주하다 그러면 우리가 개인을 우리 소득세 납세자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서 거주하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주둔 개인을 거주라고 하죠. 자, 그럴 때 거주하다 그러면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모두 국외 소득 모두 과세하고 그래서 과세 범위에 제한이 없으니까 무제한 납세의무가 있다 얘기하고 단 근데 그냥 소득세가 아니라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일 현재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고수 둔 고자만이 납세의무 있다는 거. 4년, 3년 주소고수 둔 자는 납세의무 없죠? 그 다음에 가수 싸이를 떠올리면서 거주하다 그러면 국내 국외 소득 다 과세하고 납세지요. 자, 국세니까 집값과 분리발하고 어딜 납세지로 한다? 주소지관할 세무서.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관할 세무서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아니라는 걸 주의하고 비거주하다 그러면 팥가수 마돈나를 떠올리면서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가 없는 자를 말하는데 비거주하다 그러면 국내 소득만 과세하죠. 마돈나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우리가 뭔 관계가 있어요? 국내 소득만. 그래서 과세 범위가 국내로 제한되니까 제한 납세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그럴 때 비거주자는 납세지가 주소고소지로 갈 수 없으니까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지,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는 거. 그래서 요 핵심 요약 요 표에다가 살짝 별표시 하나 해놓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3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문제를 보시니까요. 다음은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이요. 국내 주소를 둔 내국인은 국내 국외 원천 소득 다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국내 주소를 둔 내국인이면 거주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국외 원천 소득 다 납세의무 있고 2번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주 두지 않는 개인이면 뭐예요? 비거주자. 비거주자니까 납세의무의 범위는 어디까지만요? 국내 원천 소득만. 그렇죠? 비거주자는. 3번 자산의 양도일까지 국내에 3년 계속 주소를 둔 개인은 국외 소재 건물의 양도소득에 납세의무가 있습니까?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려면 양도를 이제 계속해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고소 둔 거주자만이 납세의무 있지 3년 주소 둔 개인은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4년도 안 돼. 몇 년? 5년 이상. 정답 그래서 몇 번입니까? 3번이 정답이고요. 4번이요. 해당 과세기한 종료일 이거 또 나왔네. 10년 전부터 국내 도합 3년간 거소를 둔 외국인 거주자요. 5년 이하의 주소 거소 둔 이 외국인 거주자 자밀라는 국내로 송금된 국외 발생 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과세기간 종료일 전 과세기간 종료일 전 10년 내 기간 동안에 자, 5년 이하에 우리나라 국내에 5년 이하에 주소나 거소를 둔 외국인 거주자 자밀라가 이 외국인 거주자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3년 과세기간 종료 중 3년 국내 주소를 둔 이 외국인 거주자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요. 우즈베키스탄에 발생한 소득 원칙 관계없죠. 다만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송금된 이 국외 발생 소득에 대해서 이 외국인 거주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5번 봅니다. 지금 내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에 파견된 내국인 직원은 국내 국외 원천 소득 다 납세의무가 있다고 했는데 자, 요약집에서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안 받고 문제를 통해서 슬쩍 알아두시면 돼요. 자, 우리가 실전에서도 보면 제 요약집에서 핵심 요약집에서 세법 자, 어떤 수강생을 한다 그랬죠? 교수님, 작년에도 그랬고, 그 작년에도 그랬고, 합격 후기 보세요.
어떤 말들 하냐면 요약집에서 벗어난 게 하나도 없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합니다. 100%. 그래서 요약집만 받고 아유 여러분들 26회 시험생이 또 어제 그 요약집 거기에다가 내가 새로 올린 요약집 거기다가 답글 하는데 요약집만 보면 완벽하게 합격 다 커버된다고 합격이라고 또 26회 합격생이 또 글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또 다른 저 수강생들한테. 왜 웃고 그래요 여러분들? 아니 진짜 그러니까 요약집에서 벗어난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보면 어떤 수강생 근데 아유 뭐 요약집에 못 보던 것들이 막 있던데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틀렸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인데 요약집에 자 공부를 우리가 충실히 하면은 중요한 내용은 그 요약집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그 답 고르는 데 지장이 없단 말이지. 답 고르는 데 지장이 없어요. 못 보던 지문들이 몇 문제 나와요. 자 그런데 그런 거 잘 문제 보면 그런 거 몰라도 답 고르는 데 지장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수강생은 요약집에 다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수강생은 안 나온 것도 있던데요 막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자 이런 문제 같은 거 5번 지문 같은 것도 요약집에는 없지만 답 고르는 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알아둡니다.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내국인 직원이면 자 브라질 지사에 파견된 예를 들어서 뭐 LG전자 직원이다. 삼성전자 직원이다. 뭐 현대자동차 직원이다. 그러면 그 외국 브라질 지사에 파견된 그 우리나라 내국법인의 임직원은요. 국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벌인 소득도 다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 요 3번 문제는 여러분이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체크하시고 3번 문제는 그 다음에 4번 문제 같은 것은 여러분들 그냥 쭉 한번 우리 소득세 과세기간은 매년 언제부터 언제로 한다? 자, 소득세법상 소득세 과세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발기 연결된 거인데 자, 기억본 바로 봅니다. 소득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요. 니은번 납세무서가 임의로 과세기간을 정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근데 예외가 없느냐? 있긴 있어요. 고소가 사망했을 때는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요? 사망한 날까지. 전날 아니에요? 사망한 날까지. 소득세 과세하고. 디귿번 고자가 주소 고소의 국외 이전으로 인해서 비고자가 될 때는 언제부터요?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요? 출국한 날까지입니다. 출국일 전날로 바꿔낼 수 있어요? 출국일 여기 전날도 막 나오는데 출국일 전날이 아니라 언제? 출국한 날까지.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이 제가 빠르게 봤는데 빠르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같은 것은 뭐 출제 가능성은 낮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고자가 비고자가 고자로 전환되고 이런 전환식에 관한 건데 여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편하게 얘기해요. 이거는 체크할 문제는 뭐 이런 거는 체크 안 하셔도 되고 아까 3번 문제 같은 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2번, 3번 정도 문제를 알면 되고 5번 다음은 소득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는데 1번 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죠. 나는 소득세 과세기간을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할 거다. 이런 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2번 거주자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주소지, 근데 주소지가 둘 이상이면 주민등록법에 등록된 것이다. 원칙적으로 납세지 어디입니까? 주소지. 3번 비고자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국내 사업장에 있으면 사업장소지. 국내 사업장에 둘 이상이면 주된 국내 사업장소지고요. 그렇죠 여러분? 익혀주시고 4번 국내에 거소를 둔 날에 비고자가 고자로 전환된다. X입니다. 그 해설 핵심 요약을 보세요. 자 왼쪽 비고자가 고자로 전환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둔 날 비고자는 고자가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거주자라는 게 우리나라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주소 없더라도 183일 이상 거주둔 개인을 거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소는 주소를 둔 날부터 비거주 거주가 되고 3번 보세요. 국내에 거소는 거소를 둔 기간이 얼마? 183일이 된 날부터 비거주 거주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소는 183일이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된 때부터 거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뒤바꿔 가지고 우리가 위에 4번처럼 5번 문제 4번 질문처럼 국내 거소를 둔 날에 비거주 거주로 전환된다. 틀려요? 거소를 둔 기간이 얼마? 183일이 된 날부터 비거주가 거주가 됩니다. 이런 것도. 그래서 소득세법 기본 통칙 내용이었다가 시행령으로 바뀐 이 내용 한번 주의해서 보시고요. 5번 고자나 비고자는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세지 변경 신고서를 변경 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런 거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거기에 핵심 요약에서 거주자가 비거주로 전환되는 거
하여튼 다음 날 요거 이런 거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전환될 때 동그라미 1번 거주자가 주소고소의 국외 이전을 위해서 출국하는 날에 다음 날 비거주자가 그러니까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됩니다. 요거 바꾼다 그러면 다음 날 쏙 빼겠죠? 이런 것들 한번 눈여겨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은 요약집에서 한번 받고 오늘 문제 풀고 한번 보고 그냥 지나가면 돼요. 이런 것들은 뭐 체크 안 하셔도 되고요.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에다가 조금 추가해서 6번 내용 있잖아요. 6번 내용은 좀 체크를 하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6번 내용은 한번 보겠습니다. 6번 내용 한번 봅니다. 다음은 소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만 묶인 거 그랬습니다. 기억번에 보니까요.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한해서 소득세 납세를 준다. X예요? 맞잖아요. 마돈나가 마돈나는 국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무가 있지 국외 발생 소득은 납세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까도 했는데 기억번 X고 그 다음에 아니 X라고 했어요 제가? 맞고요. 자 기억번 맞고 니은번 봅니다.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해서 양도소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주자는 연대 납세를 진다. 요거 요약집 할 때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소득세는 개인 단위 과세예요. 부부 공동 소유 자산을 양도하더라도 각각 계산해서 각각 납부할 물지는 거지. 연대 납세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 금액 계산할 때 자 공동으로 소유한 거주자는 연대 납세무 없습니다. 각각 계산합니다. 그래서 거기 니은번 해설을 봅니다. 니은번 해설 니은번 밑줄입니다.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 금액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주자는 여기가 포인트였죠. 각 거주자가 납세를 진다. 그러니까 바꾼다 그러면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연대 납세무 있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주의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체크해 놓으시고요. 6번 문제 요 니은번 같은 것은 요약집에서 우리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약집에서 이게 76페이지 요약집 참조 페이지만 적어놓고 갑니다. 요약집 76페이지에 이게 나왔었습니다. 요약집 76페이지. 그 다음에 문제집으로 오셔가지고 디귿번 계속 봅니다.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는 개인으로 봐 소득세 납세무가 있다. 네? 소득세는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관한데 과세하는데 법인의 소득은 법인세 과세하고요.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 단체도 소득세법 적용한다고 그랬죠? 맞잖아요. 그 다음에 납세무가 있다. 맞고요. 리을번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할 경우에 상속인의 소득금액과 통산하여 계산한다. X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세금을 안 내고 죽으면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무는 상속인에게로 승계됩니다. 그죠? 상속인이 내야 되는데 다만 소득세를 계산할 때 돌아가신 분의 소득금액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왜 합산해요? 당연히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여기 틀린 것은 통산하여 계산한다 틀렸습니다. 어떻게 한다? 구분하여 계산한다. 그래서 리을번 해설을 보세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 과세할 경우에 상속인의 소득금액과 여기 포인트죠? 구분하여 계산한다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번 일반적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여기에 이제 니은하고 리을을 빼니까 어떤 겁니까? 기역, 디귿, 미음번이 옳습니다. 2번이 옳습니다. 이렇게 해서 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뭐 문제집 혼자 공부한다 그러면 해설이 있고 뭐 정답이 있으니까 혼자 다 공부한다고 해서 볼 것 같지만 문제풀이는 저희들과 함께 꼭 문제풀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단원별 그러니까 모의고사 이제 그 강의라든가 모의고사로 보는 이제 강의라든가 동영 모의고사 과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혼자 고민하면서 문제 풀고 이렇게 틀린 것을 이제 체크하고 점수도 측정하고 또 틀린 부분 이제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만 그런 걸 혼자 풀 수 있는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 문제집은 혼자 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방대한 내용을 혼자 문제를 풀어보세요. 얼마나 지루한가.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어떤 게 핵심 포인트고 정답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관련한 핵심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서 듣고 포인트가 어떤 건지를 새겨 듣는 게 중요한 거지. 혼자서 문제 풀고 이런 의미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 문제집은 혼자 푸는 게 아니다. 항상 같이 강의를 들으면서 푸시는 거고 그 다음에 미리 풀어오면 좋습니다. 물론 미리 풀어오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꼭 미리 문제를 대충 풀어오는데 효과가 제일 좋은 것은 이런 문제풀이 강의는 자기 혼자 문제를 보고 와서 강의를 듣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이거를요, 다 문제를 풀 필요 없고, 여기 보면 빈출, 중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빈출하고 중요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 것만 문제 읽고, 그 다음에 바로 있잖아요. 문제를 풀어도 좋지만 풀 시간이 없거나 그런 사람은 문제 읽고 바로 정답을 봐요. 3번, 그럼 해설을 바로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문제 읽고 정답 보고 해설 보고 그거를 미리 지문을 읽어오면 돼요. 그리고 저희 강의를 들으면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물론 더 좋은 거는 중요 기출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 여러분이 풀어보고 오면 더 좋지. 예? 근데 시간이 없으면 문제 읽고 정답 보고 해설 보고 읽어라도 오셔. 그러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게라도 해갖고 오면 그냥 듣는 것보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문제집 강의는 저희들과 같이 공부하는 거지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정답 해설 다 있는데 혼자 풀어보려고요. 이런 분이 계시는데, 왜냐면 그냥 해설 강의를 들으면 다 풀어주니까 자기가 뭐 이렇게 듣는 어떤 혼자 공부하는 게 없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그렇게 하면 돼요. 나중에 이제 단원별로 모의고사 보고 하는 그런 것만 혼자 고민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강의를 듣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는. 제 지론은 항상 그래요. 문제집은 그렇다. 그래서, 고시 공부할 때, 고시 합격한 한 친구 녀석이 문제집을 똑같이 서점에 가서 샀어요? 이 녀석이 3일 만에 나는 연락이 앞부분 좀 풀고 있는데 이 녀석이 3일 만에 문제를 다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뭐 어떻게 다 풀었나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나는 절반 풀었는데 얘는 벌써 2회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이 진짜 문제를 어떻게 풀었길래 했더니 그 녀석 공부하는 방법은 처음에 문제를 볼 때는요. 그 문제를 읽고 자기가 고민하면서 이거 1번, 2번, 2번 이렇게 안 풀어요. 그렇게 하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니까 그렇게 안 해요. 걔는 그냥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읽고 정답 보고 해설 보고 지문을 읽어요. 그래서 그냥 쭉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며칠 만에 문제집 한 권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문제집은 지금 문제집 이만큼이잖아요. 제가 공부할 때 문제집은 이래요. 이렇게 두꺼워요. 이걸로 며칠 만에 다 봤다는 거예요, 이 녀석이. 나는 지금 앞부분 좀 풀고 있는데.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문제 읽고 정답 보고 해설 보고 읽어요. 그래서 며칠 만에 이래도 그래요. 이렇게 두꺼운 걸.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또 볼 때 있잖아요. 두 번째 볼 때 있잖아요. 또 문제 읽고 이렇게 하면서 2회독을 또 해요. 그러다 보면 세 번째는 자기가 문제를 답부터 안 보고 문제부터 봐요. 자, 문제 풀고 지문 봐요. 그러면 바로 그냥 핵심 포인트를 빨리빨리 그냥 하면서 몇 회독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집에 나오는 출제자가 문제집에서 어떤 게 포인트라는 것을 바꿨을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을 바꿀 거 아니에요. 그 포인트를 익히는 거예요. 문제에 나온 포인트를. 그래가지고 포인트 익히니까 문제 지문이 딱 나왔을 때, 눈이 딱 포인트로 가요. 트레이닝이 돼 있어가지고 포인트가 어떤 건지 아니까. 그래가지고 잘 기억하고 더 암기가 잘 되고 더 기억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문제집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기본 강의를, 기본서 같은 그 조문을 볼 때 당연히 포인트가 어떤 건지 포인트만 보게 돼요. 포인트만. 그러니까 지문이 길어도 포인트를 빨리빨리 파악하게 됩니다. 그 문제를 빨리 풀고 정확하게 풀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어떤 수강생분은 그래서 문제 읽고 시간 없으면 정답 보고 해설 보고라도 오라고 하면은 그래가지고 무슨 실력이 되나요? 뭐 문제 자기가 풀어가야지 그랬는데 제일 좋은 건 자기가 풀면 좋은데 다 풀 필요도 없고요. 중요 기출되는 것만. 근데 정 안 되면은 여러분들 그렇게라도 포인트가 어떤 건지 알고 이 문제가 대충 어떤 거를 알고 오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그렇게라도 하면 돼요. 그러면 문제 풀 시간이 없잖아요. 내가 풀어보는 게 중요한데 그런 거는 전국 모의고사라든가 나중에 단원별로 7, 8월 달에 뭐 하는 거 또 9, 10월 달에 동영 모의고사 이런 거 할 때 본인이 고민해서 문제 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봅니다. 그래서 6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추가해서 요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7번 같은 것은 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넘어갑니다. 8번 문제도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9번 문제도 지금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9번 문제도 반복이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9번 문제는 한번 볼게요. 다음 소득세법상 납세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고자는 국내 국외소득에 대해서 납세무가 있지만 비고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무를 진다. 의무가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 다음에 2번 보니까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주소나 거소등 기간이 5년인 외국인 고자의 국외 원천소득은
자밀라 떠올리시고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는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만자 들어가 있지만 맞죠? 네, 이런 때만. 3번 국내에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3년간 주소 또는 거수를 둔 자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고자의 국외 원천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X입니다. 표현만 달라진 거지.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자는 몇 년? 5년 이상 주소 고소 둔 고자만이 납세무 있지. 3년간 주소 고소 둔 자는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3번 틀렸고 4번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양도소득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 과세하는 때는 그 상속인이 납세무를 진다. 그렇죠? 세금 안 내고 죽으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피상속인의 소득세는 누가? 상속인이 납세무를 진다. 5번 공동소유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무는 분배 비율에서 분배됐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고자별로 과세하고 각 고자별로 납세무를 진다. 아까는 연대 납세무를 진다 이런 식으로 바꿨었죠? 네, 자, 그래서 각각 계산한다. 됐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2번 테마 넘어갑니다.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이요. 요 임대업은 일단 뭐 여러분들이 02번 뭐 별표 2개로 되어 있지만 뭐 3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표 3개 하시고 하나 더 하시고 보겠습니다. 요거 우리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으로서요. 부동산 관련 우리가 종합소득에 소득세법 열거된 종합소득이 6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퇴직소득, 그 다음에 양도소득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8가지가 소득세법에 소득이 열거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아까도 봤고 정규 수업 시간에. 그럴 때 종합소득에 여러 소득들이 있지만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들 여러 소득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시험 보면 어떤 거라고요? 사업소득이고. 자, 사업소득이 우리 시험 범위인데 사업소득 중에서도 우리는 부동산 관련한 사업소득, 부동산 보유 중에 대여하는 임대업을 통한 소득, 그 다음에 부동산을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파는 매매업을 통한 소득, 또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하는 건설업을 통한 토지고요.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하는 건설업을 통한 소득. 이렇게 해가지고 3가지가 우리 시험 범위고. 우리 시험은 매매업과 건설업은 15회 시험이라고 해서 시험 문제 우리 어렵게 나올 때 그때 딱 한 번 차이점을 의의를 물어본 적이 있고 우리 중요한 것은 임대업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임대업에서 어떤 걸 공부하느냐 우리 아까 정규 수업 시간에도 우리가 핵심 요약 강의에서도 배웠습니다. 어떤 게 부동산 임대업인지 범위 또 어떤 경우에 이거 비과세 되는지 또 그 다음에 전세주택과 관련한 거 보증금만 받고 임대한 전세주택과 관련한 거 또 여기까지 이제 시험에서 전통적으로 출제가 돼 왔는데 근데 이제 올해는 분리과세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수 분리과세에 관한 이런 내용들까지 해서 우리 올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자 출제 대비하고 또 출제가 되어 왔고 또 출제 예상돼 주고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요. 10번 문제는 기출문제를 바꾼 건데요. 요거 여러분이요. 10번 문제는 여러분이 별표시합니다. 처음으로 문제 별표시 하나 하네요. 자 10번 문제는 여러분이 별표시 하시고 보겠습니다. 기출문제를 수정한 건데 2018년도 개정세법 내용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둡니다. 10번 문제 별표시하고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역권을 대함으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 소득이다. 맞아요 여러분들? 자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업소득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업소득.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이 뭐고? 기타 소득이고 공익사업과 무관한 것은 요거는 사업소득입니다. 1번 틀렸고 2번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을 대함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집 바꿔놨잖아요.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뭐라고요? 기타 소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수업 시간에 정리해 드렸습니다. 절 보세요. 이거 꼭 알아두라고 했는데 자 지상권이나 다시 한번 봅니다. 지상권이나 지역권 다시 봅니다. 요거 대여소득 설정이나 대여소득
자,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이 우리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인데 이때 지상권, 지역권 이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 소득이요. 예. 자, 공익 사업과 다시 보세요. 공익 사업과 자, 무관한 것은 자, 요거 뭐라고요? 사업 소득이고 포인트는 사업소득이냐 기타 소득이냐가 포인트인데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뭐고요? 기타 소득이고요. 기타 소득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거 꼭 알아두라고 그랬습니다. 올해 네, 꼭 알아두셔야 되고. 자, 됐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저로 뒤바꿔져 있습니다. 3번 봅니다. 미등기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그랬는데 그래요? 예? 우리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에서 부동산 임대 소득 대여 소득인데 그때 부동산 임대는 소득은 미등기 부동산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미등기 부동산 대여 소득도 뭐라고요? 사업 소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관련 종합소득세 임대업에 관한 것은 요약집 111페이지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111페이지부터 나와 있죠? 이건 요약집 111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요약집 111페이지 참조 페이지만 적어놓고 그냥 가시면 돼요. 111페이지고. 10번 문제 4번 지문 봅니다.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대가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다. 민법의 물상보증인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대가를 받았다. 부동산 빌려주고 대가 받았으니까 이거 뭐라고요? 사업소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4번 정답이고. 5번 국외 소재 주택을 임대하고 대가받는 것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여러분, 국외 소재 주택은 주택수 관계없이 1주택이라도 무조건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부동산 월세 주택에 대해서. 그래서 국외 소재 주택을 임대하고 대가받는 것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틀렸습니다. 사업소득입니다. 자, 그래서 10번 문제 별표시였고 그 다음에 11번 문제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의 주택 임대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임대하는 국내 소재 1주택의 비과세부 판단 시가액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6억 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요약집 112페이지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저를 보세요. 요약집 11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일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요약집 112페이지 참조고 일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뭐합니까? 비과세입니다. 그러잖아요. 주택 딱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월세 받는다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근데 근데 고가주택과 국외 소재 주택은 주택 소유관계시 1주택이라도 어떻게 한다? 과세예요. 그때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과세기간 종률 현재 또는 양도일 현재 개실이 아니라 종률 현재 기준시가로 얼마? 9억 원 초과노택입니다. 그렇죠. 양도소득세에서는 실거래가액 9억 초과인데 부동산 임대비에서는 기준시가 9억 원 초과는 고가주택이 해당되면 1주택이라도 주택수 관계없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과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기준시가 얼마? 9억 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번이요. 비과세후 판단함에 있어서 배우자의 주택은 합산하여 주택수 계산한다. 요약집 112페이지에 나오지만 참조지만 우리가 일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수를 비과세 판단할 때 부부는 소득세 계산은 따로 떨어지만 주택 수 계산 어떻게 한다? 합산합니다. 자, 그래서 합산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지문 보겠습니다. 2주택, 법령에 따른 소유주택 제외하고 2주택과 2개의 상업용 건물을 소유한 자가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 2개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를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예? 맞잖아요, 여러분들. 자, 우리 요약집, 요거는 114페이지에, 요약집 114페이지 표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요약집 114페이지, 여러분 보시면 요약집 114페이지 보세요. 요약집 114페이지에 보면, 114페이지 요약집을 보세요. 요약집 114페이지 보니까 제가 정규 수업 시간에는 아까 다 판서하면서 소개해드렸지만 요약집을 바로 볼게요. 114페이지. 상가임대는 우리가 한 채든 두 채든 세 채든 월세계 형태로 임대했든 전세계 형태로 임대했든 상가임대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상가임대는 무조건 과세고 주택임대는 주택수와 월세계약 형태로 임대냐 전세계 형태로 임대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보세요. 주택은 한 채일 때
한 채 일개 소유하는 자가 주택 임대했다. 월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다. 뭐하다? 비과세입니다. 하나는. 근데 단 고가주택과 국외소유주택은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1주택이라도. 근데 전세 보증만 받고 임대한 주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고가주택이어도 전세주택은 자 고가주택이어도 한 채일 때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근데 두 채일 때 주택은 자 과세합니다. 월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을 때. 단 해당 과세 기간의 총 금액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하고 어떤 것은 과세입니다. 자 두 채일 때 전세주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비과세입니다. 근데 월세주택은 세 채 당연히 과세고 근데 전세 보증만 받고 임대한 전세주택은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3억 원을 초과할 때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럼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물론 소형주택은 제외하고 근데 정규 수업 시간에 한 게 아까 이거였어요. 갑이라는 자가 그럼 지금 이 문제를 좀 응용해서 다시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상가 두 채가 있고 주택 두 채가 있습니다. 아까 했던 걸 또 한번 봅니다. 상가 두 채, 주택 두 채가 있습니다. 상가 두 채 중에서 한 채는 두 개 중에서 하나는 월세 계약 형태로 임대하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전세 계약 형태로 보증만 받고 임대했습니다. 주택 두 채가 있는데 주택 두 채 중에서 한 채는 월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고 또 한 채는 전세 보증금만 받고 임대했다. 전세 보증금만 받고 임대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보증금만 받고 전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습니다. 그럴 때 상가 두 채 중에서 하나 월세 계약 형태로 임대한 거 과세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과세입니다. 월세 계약 형태든 전세 계약 형태든 상가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주택이요. 두 채 중에서 하나는 주택은 두 채 소유하는데 하나는 월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어요. 과세 안 해요. 주택은 무조건 두 채부터는 과세입니다. 월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을 때는 전세 보증만 받고 임대했을 때 과세 안 해요. 과세 안 해요? 안 한다 그랬습니다. 전세주택은 보증만 받고 임대하는 주택 몇 주택부터? 3주택인데 이 사람 두 채잖아요. 그러니까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지금 이 문제에서 자 뭐만 과세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문제에서? 네? 상가만 과세한다고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주택 두 개 중에서 주택 두 채 중에서 보증금만 받고 임대했으니까 전세주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보증금만 받고 임대했으니까. 지금 보증금 받고 임대했다고 그랬잖아요. 보증금 받고 임대하니까 전세주택이지. 근데 상가는 보증금만 받고 임대했을 때 두 채일 때 과세한다 안 한다? 합니다. 무조건. 자, 그래서 2주택과 두 개 상업용 건물을 소유한 자가 보증금을 받고 임대했다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전세주택이라는 얘기고 그럴 때 두 개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를 총수임에 산입한다. 맞죠 여러분? 요거. 4번 국외소지주택은 주택수 관계없이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1주택이라도. 5번 주택 임대를 통해서 발생한 소득은 뭐라고요? 사업소득입니다. 그죠? 임대업, 사업소득이잖아요. 자, 그래서 1번 문제 1번이 틀렸었고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는 이제 종합문제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하고 쭉 나오는 이제 종합문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에 소재 1주택만 소유하는 경우에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0억 원 1주택을 임대하고 지급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자, 여러분 지금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지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10억이니까 9억 초과했죠? 그러면 1주택 임대했을 때 요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안 한다? 합니다. 원래 일개 소유하는 재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지만 얘는 고가주택이니까 1주택이라도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맞고요? 2번은 양도소득세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양도당 시 실거래가액이 10억 원인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등기된 1세주택을 양도한 경우 여러분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양도당 시 실거래가액이 10억이니까 9억 초과했죠? 그럼 얘는 뭐예요? 고가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했을 때 장특공제는 양도 차익에다가 10년 이상 보유연수에 8%씩 적용해가지고 10년 이상이면 수익 몇 프로까지? 80%까지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맞죠 여러분들? 양도세 과세는 1세주택이니까 3번입니다. 갑과 을이 공가주택이 아닌 공동소유 1주택, 갑지분율 40%, 을지분율 60%를 임대하는 경우에 주택임대수득이 비과세 판정할 때 갑과 을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봐 주택수 계산한다. 주택수 계산할 때 그 핵심 요약 비과세 주택수 계산 별표시죠? 그거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공동소유주택은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를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의 수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갑지분 40%, 을지분 60%면 누구 주택으로 계산해? 을.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로 계산합니다. 양도세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양도세에서는 주택수 계산할 때 공동 소유주택 그 각각의 지분이 크든 작든 각각의 수로 계산하는데 얘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정규 수업 시간에 그래서 일단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공동 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로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5번은 나중에 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또 봅니다. 4번, 5번 잘 읽어보시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3번 문제요. 부동산 임대업 오늘 처음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포인트를 확인하고 또 익혀둡니다. 고자갑이 국내 소재 상시 주거용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고가주택 아니고 부소지 고려하지 않는다. 1번 지문이요.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원칙적으로 과세해야 하나요? 전세주택 원칙적으로 과세한다고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다만 몇 주택부터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간주임대로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 총수금액이 어떻게 한다? 산입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전세주택은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받기 3억 초과할 때. 2번 주택 임대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총수익금액의 수입할 시기는요. 수입 시기는 임대소득의 수입 시기는 계약에서 지급일이 정해지면 정해진 날. 매달 15일 정해지면 정해진 날. 정해진 게 없을 때는 실제로 지급을 받은 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만일 당해주택이 국외 소재하는 경우라면 주택 임대로 발생한 소득은 주택수 관계없이 과세된다. 국외 소재 주택은 고가주택과 함께 주택수 관계없이 1주택이라도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렇죠? 맞고. 4번 주택 임대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판단함에 있어서 갑과 그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이를 합산하여 주택수 계산한다. 부부는 주택수 계산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합산해서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전세받은 자의 주택에서 제외한다. X잖아요. 임차인 전세받은 주택으로 포함한다는 거죠? 아, 그랬잖아요. 임차인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하는 거지. 거기 그래서 아까 위에도 주택수에서 나왔었지만 아까 앞선 문제도 나왔었지만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은 누구의 주택에 계산한다? 임차인, 전세받은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제외한다니까 틀렸어요. 시험에서 바꾼다 그러면 이거 임대인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이게 바꾸겠죠? 이런 거 주의하고. 그래서 13번 문제 주택수 계산한 거 한번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14번 문제는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주택 임대소득의 비과세 및 총수익 금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단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업을 위한 주거용이 아니고 몇 번을 보냐면요.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4번을 보니까요. 1번 지문도 이게 한번 볼게요. 1번 지문 한번 볼게요. 임대하는 국내 소재 1주택의 비과세 판단 시가액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6억 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맞아요? 얼마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어요? 아까 9억 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2번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5억 원인 국외 소재 1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는 비과세된다. 얘 고가주택이에요? 아니잖아요. 자, 기준시가 5억 원이면 국외 소재 주택은 기준시가 매길 수도 없겠지만 어떻든 간에 5억 원인 국외 소재 1주택을 임대할 때는 비과세 된다 그랬는데 국외 소재 주택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1주택이라도. 3번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국내 소유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 거주자별로 소유주택을 기준으로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인 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부부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합산한다고 했습니다. 4번 볼게요. 국내 소재 3주택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2억 원인 소형주택을 제외하고 소유한 자가 받은 주택 임대보증 합계액이 4억 원인 경우에 그 보증금에 대해서 법령이 정한 산시로 계산한 금액을 총수익금에 산입한다. 맞죠?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나왔으니까 전세주택이잖아요. 그리고 기준시가가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예요? 4억이니까 3억 초과했으니까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자, 13번 여러분들이 저 체크 또 하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냐면요. 16번 문제도 여러분 16번 문제도 반복되는 건데 여러분이 한번 비슷한 거 여러분이 한번 16번 문제 꼭 한번 풀어보시고요. 16번 문제 풀어보시고 18번 문제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18번 문제를 16번은 여러분이 보시고 반복되니까 18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득세법상 국내에 소지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아래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1번이요. 집중해서 풀어봅니다. 주택 한 채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과세기한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0억 원인 해당 주택을 전세금을 받고 임대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자, 요거 맞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주택 한 채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과세기한 종료 현재 기준가 10억인 해당 주택, 기준가 10억이면 뭐예요? 고가주택이고 해당 주택을 전세금을 받고 임대하여, 여기가 포인트예요. 전세금을 받고 임대했으니까 얘는 뭐예요? 전세주택. 전세주택은 고가주택 포함해서 1주택일 때 과세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맞죠? 이게 만약에 월세계약 형태로 임대하는 거다. 전세 보증비란 말이 없었으면 얘는 고가주택이니까 과세를 해요. 전세주택이냐 월세주택이냐는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구별하냐면 월세계약 형태로 임대했다고 말도 나오지만 어떨 때는 월세계약 형태로 임대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원칙적으로 우리 소득세는 월세계약 형태로 임대한 주택으로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서술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월세주택이라고 생각하고 보증금만 받고 임대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전세주택입니다. 여기서는 전세주택이니까 1주택이랄 때는 고가주택이어도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요거.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주택을 두 채 소유하는 거주자가 한 채는 월세계약 형태로 나머지 한 채는 전세계약 형태로 임대한 경우에 월세계약에 의해서 받은 임대료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한다. 아까 주택 두 채가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주택 두 채가 있는데 하나는 월세계약 형태로 임대했고 하나는 전세 보증만 받고 임대했어요. 그럼 어떤 것만 과세한다고요? 월세계약 형태로 임대한 것만 과세한다. 맞죠, 여러분들? 전세주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얘는 3주택이어야 되는데 전세주택은 이제 두 채니까. 예? 두 채니까 전세 보증만 받고 임대한 주택은 과세하지 않고 월세 임대한 것만 받는다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2번 맞고 3번 거주의 보유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1개주택으로 보대요. 아까 주택수 계산 핵심 요약에도 나왔지만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어떻게 한다?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국세에서는 일단 양도소득세든 종부세든 부동산 임대업에서든 국세에서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어떻게 한다?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방세에서는 독립화에 구기된 부분을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를 공동주택과의 과세형평을 해서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 독립한 1구주택으로 보지만 국세에서는 전체를 어떻게 한다? 하나의 주택으로. 그래서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구분 등기된 경우는 각각을 1개주택으로 계산한다. 당연히 그렇고요. 4번 주택 임대로 인해서 얻은 대상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한다. 우리 주택 임대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과세하잖아요. 다른 소득과 이자 배당 사업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맞고요. 5번입니다. 주택을 임대해서 얻은 소득은 거주자가 사업자 등록한 경우에 한해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여러분 요해 요거 기출주문인데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기출주문인데 사업자 등록한 경우에 한해서만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대요. 그러면 세금 내는 사람 하나도 없겠네. 누가 사업자 등록을 해?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안 내? 그럼 그렇게 하지. 사업자 등록한 사람만 납세의무가 있다 그러면 다 안 해버리지.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는 과세가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5번 틀렸고 정답입니다. 19번 문제는 이게 이제 계산 문제인데요. 시간이 많이 지금 지나가지고 요거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잠깐 그냥 우리 이거 두 문제 풀고 제가 쉬려고 그랬더니 너무 시간이 돼가지고 잠깐 멈췄다가 두 문제 풀고 양도소득세로 다음 시간에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일단.